대한민국 KF-21 보람에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4대 핵심 기술 자체 개발 논란, 인도네시아 분담금 논란 따위는 별 문제도 아닌데요. 이번의 위기는 자칫하면 KF-21 사업 자체가 시궁창에 처박힐 수도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런 심각한 사안을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우리 적성국도 아닌 국내 기관이 제기했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숨겨진 이야기까지 모두 다 털어보겠습니다. 최근 KF-21 보람의 초도 물량 양산 수량을 기존 40대에서 20대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헛소리인데요. KF-21 초도 물량이 무려 50%나 줄어들면 우리 공군은 당장의 공중전력 공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중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은 우리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량으로 최소 430여 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술기는 410여 대에 불과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정 수량의 전술기도 보유하지 못한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전술기 410대라는 계산은 1968년 베트남 파병을 대가로 미국에서 도입한 F4, 1982년 라이선스 생산한 KF5 제공호까지 전부 포함한 숫자입니다. 운용기간 개량 작업을 거치긴 했지만 적어도 40에서 50년 된 구용 전술기까지 가용 전력으로 잡아야 간신히 적정 보유량 근처에 도달할 수 있는 셈입니다. F4, F5 계열 노후 전투기들의 퇴역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전술기는 기껏해야 380대 남짓입니다. 심지어 2024년 20여 대 추가 퇴역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전술기 보유량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 텐데요. 그나마 F-35A와 FA-50이 각각 20여 대 추가 도입이 계획되고 있지만 이 정도 숫자로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메우려면 KF-21 물론 초도 물량이 최소한 40대는 필요한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면 어림짐작으로도 기존의 보유량을 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최근 각종 정보 채널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탄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그-29를 약속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미그-29 수리와 관련 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ICBM 같은 민감 기술도 아니고 애초에 남아돌아 처치곤란인 미그-29를 처리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데요. 북한은 김일성 집권기부터 미그-29를 도입하기 위해 방연항공기제 작소를 설립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고작 20여 대 분량의 미그-29 부품만 보유한 상태라 유명무실할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미그-29가 대량으로 유입된다면 종이비행기라고 취급받았던 북한의 공중전력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북한이 아무리 미그-29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을 앞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수적 주력기는 젠5, 젠6, 미그-21 같은 1950년대 유물이 전부였습니다. 70년 이상의 고령 전투기라 이륙이나 할 수 있으면 다행인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보유량이 800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지만 사실 이 정도 전력 차이면 일당백도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미그-29가 대량으로 도입된다면 더 이상 일당백의 전투 따위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미들급 이하의 전투기들 예컨대 F-16이나 FA-50으로는 파일럿의 숙련도가 공중전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성장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최악의 적성국인 북한의 전력이 증가한다는 건 절대 간과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더 우월한 전투기가 필요한 이때 KF-21 보람의 초도 물량을 반토막 낸다는 건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초도 물량 감소는 단순히 한번 양산 물량을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은 KF-21 양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일례로 KF-21은 40대 양산을 기준으로 한 대당 880억 원의 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이고 초도 양산임을 감안하면 저렴하기까지 한 가격인데요. 하지만 지금도 양산 비용이 과도하다는 억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저희 꺼리튜브에서도 해당 논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관련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초도 물량이 절반인 20대로 줄어들면 KF-21의 양산 가격은 단숨에 1,000억 원 이상을 돌파하게 됩니다. 슬슬 규모의 경제를 형성
형성 중인 F-35A의 양산가가 대당 946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생각하면 엄청난 가격입니다. 당연히 국내 도입은 물론 수출 시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텐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추가 양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KF-21 블록2로 예정된 2차 양산 물량 80대까지도 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KF-21 초도 물량 축소는 단순히 양산 수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KF-21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반의 미래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단적으로 국내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외국 입장에서는 초도 양산 물량 축소 결정이 KF-21 사업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한 수출 시장 악영향은 정해진 수순이나 마찬가지인데요. KF-21 개발에만 카이를 비롯해 700여 개의 크고 작은 방위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 도입 물량 축소, 수출 좌절까지 이어진다면 산업 생태계가 휘청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익명의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죽을 힘을 다해 개발했더니 산업 생태계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확실히 이쯤이면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심정마저 드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주장을 제기한 게 국내 정부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국방 전반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한 합리적 정책 설립,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등 안보 환경 전반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입니다. 사실 알만한 사람은 이 이름을 듣고 그럼 그렇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게 카이다는 KF-21 사업 초창기부터 20년에 걸쳐 사업 타당성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일례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2013년 카이다는 KF-21 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계획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카이다는 개발비 과다 축소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약 2,000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 횟수, 6대의 시제기 등을 고려했을 때 개발 계획이 비현실적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KF-21 개발사 중 일각의 반대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개발 사업에 끌어들였다 해서 말로만 듣던 그 일각을 담당하는 게 카이다인데요. 그러나 카이다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해외 항공업체들의 일에 계산을 다시 해보니 KF-X 개발 비용이 공계획의 2배 이상인 17조에서 19조 원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평균 가격이 대략 40%쯤 향상되었음을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불과했는데요. 실제로 KF-21 개발 비용은 8조 8천억 원으로 기존 계획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이다는 개발비 과다를 이유로 리스크가 적은 개조 개발 방식을 재현했습니다. F-16이나 F-A-18을 플랫폼으로 사들여 이를 기반으로 버전2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로열티 지급까지 따져보면 개발비와 큰 차이도 나지 않는 데다 대려 전투기의 성능은 무장 탑재량, 기동성, 저피탑 능력까지 전부 KF-21보다 떨어집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카이다의 주장은 우리 돈으로 남 좋은 일 시키는 꼴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데요. 물론 카이다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거나 KF-21에 억하심정이 있어 저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카이다가 국방정책과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제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초부터 카이다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리스크를 강조하고 사업 진행을 제고시키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대규모 무기 도입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물며 단군 이래 최대 국방사업인 KF-21 개발 사업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태의연한 관료주의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카이다는 의도적으로 KF-21 양산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연시킴으로써 내년도 국방 예산 반영을 가로막았습니다. KF-21이 2024년 조기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선 사실 지난 8월 이미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절차상 예산 반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지난 5월 KF-21이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조기 양산을 위한 모든 무대가 갖춰졌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예산이 영원인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게 카이다라는 것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카이다는 지난 10월 30일에서야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은 획득했으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고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미성숙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5차 국방위원회 회의 하루 전이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본래 계획대로 KF-21을 양산하기 위해선 최소 2,300억 원이 필요한데 양산이 지연되면 추가 비용만 1년에
5,8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과 3간 다 태우는 꼴이죠. 예를 들어 라팔의 경우 프랑스가 정확히 지금과 똑같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도 생산과 무장통합 추가 예산 지원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2002년 진행된 대한민국의 FX1 사업에서 탈락한 라팔은 이후 처수주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프랑스 전투기, 성능은 구리고 값만 비싼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은 탓입니다. 초도 물량이 감소한다면 KF-21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 갇혀버릴지 모를 일입니다. 그나마 원고를 작성 중인 지금 카이다의 초도 양산 감축안을 수용하되 향후 무장시험 결과에 따라 20대를 추가 총 40대를 확보하는 방안에 절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즉 KF-21 초도 물량을 두 번에 나누어 양산하겠다는 건데요. 정부 관계자는 조건부긴 하지만 일단은 기존과 같은 40대를 기준으로 잡은 만큼 KF-21 개발에 관련된 방산업체들도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식이 들려오기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초도 양산 물량 40대 기조를 유지 중이었음을 생각하면 벌써 카이다의 타당성 조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총합 40대 양산이라고 하더라도 후일 무장 시험 후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카이다의 주장대로 KF-21 보라매의 성공 여부가 정말 불투명하고 기술적 성숙도 역시 한참이나 낮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역대급 사기극으로 밝혀질지 또 모를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역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비상의리에 도전하느냐 아니면 입으로만 자주국방을 외치며 강대국의 안보를 의지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실익을 따지지 않고 성과에만 급급한 관료주의가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